오늘은 소만입니다. 소만은 어떤 절기인가? 소만은 24절기 하나로 입하와 망종 사이에 있으며 음력으로 4월 중기이고 춘분점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이 황도의 60도에 이르는 때로 양력 5월 21일경에 들어있습니다. 천지 만물이 싹을 틔워 온 세상을 풍요롭게 채우니 적을 소자죠. 소는 땅을 헤치고 나오는 자잘한 풀싹의 모양을 나타내서 작다는 뜻의 글자이고, 만은 가득할 만자지요. 그래서 그릇에 물이 그득히 담겨 있어서 평평하니 가득 차다는 뜻의 글자로, 소만은 물이 조금은 덜 찼다는 뜻으로도 쓰이는 절기입니다.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은 각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로, 입하는 여름이 시작되는 날을 의미하고, 그 다음으로 오는 이 소만은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하여 아주 가득 찬다라는 의미입니다. 소만 이후에 여름 절기는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이렇게 6개의 절기가 더 있는데, 소만은 보통 음력으로는 4월 정도이고 양력으로는 5월 21일 정도에 시작해가지고 15일 정도의 기간을 말합니다. 하지만은 24절기가 정해지는 것은 단순히 날짜가 기준이라기보다는 그 태양계 움직임을 기준으로 한 그 환경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지구도 그 위치를 나타내는 위도와 경도가 있듯이 이 태양계에도 위치를 파악하는 구 모양 둥근 원 모양의 그 황도 좌표계가 있어가지고 소만은 태양이 환경 60도를 통과할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좌표를 이용해 가지고 24절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자, 이 소만 때부터 여름 기분이 나기 시작하고 약한 더위가 오고 농사일로 매우 바쁠 때입니다. 소만 무렵에는 모내기, 보리배기, 김매기 등을 주로 하는데, 먼저 심은 그 농작물 밭에 풀을 뽑는 김매기를 부지런히 해야 이제 갓 자라기 시작하는 농작물이 영양분을 섭취해서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됩니다. 또 이맘때는 농가에서는 아주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라고 할 만큼 아주 눈꽃 뜰 새 없이 바쁠 때여서 누가 와서 밥이나 세참만 해주어도 농가의 주부들은 아주 감지덕지했던 것입니다. 또 모판을 만들면 모내기까지 모의 그 성장 기간이 옛날에는 45일 내지 50일 걸렸지만 지금은 비닐하우스 모판에서 하기 때문에 40일 이내에 충분히 자라기 때문에 소만의 모내기가 시작돼서 1년 중 제일 바쁜 계절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는 계절적으로 심하게 가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서 물 준비를 아주 부지런히 해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10수년 전만 해도 소만 무렵은 겨우내 그 축이 난 뒤주에는 먹을 곡식도 남아있지 않고 들이나 산에도 적당한 먹을거리가 없는 보릿고개가 아주 절정에 이른 때였습니다. 이 즈음은 양식이 떨어져서 힘겹게 아주 연명하던 춘분기로 지난해 가을 농사로 얻은 쌀은 이미 다 떨어지고 올해 봄 농사로 거두어들일 그 보리는 아직 수확 전이라서 양식이 떨어지는 시기가 이 소만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보릿고개, 한문으로 맹령이라고 그러죠. 보리맥자, 고개령자 이렇게 해서 아주 넘기 어려운 고개에 비유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보리는 가을에 씨를 뿌려서 이듬해 초여름에 거두어 가을보리 혹은 갈보리, 추맥이라고 부르는데, 얼어붙은 땅을 뚫고 푸른 싹을 틔우는 그 보리는 생명력의 상징으로 모질고 척박한 삶 속에서도 언제나 건강한 그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이 땅을 지켜온 그 농부들의 삶과도 비슷합니다. 아지랑이가 가물가물한 가운데 보리밭을 바라보는 그 농부의 마음은 낭만의 그 서정이 아니라 따뜻한 보리밥 한 그릇과도 같은 그 치열한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쌀 한 톨 얻기 어려운 보릿고기에 겉보리 한 대만 있어도 이것을 맷돌에 갈아서 나무를 넉넉히 넣고 죽을 끓이면은 10가족 대식구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껍질조차 잘 벗겨지지 않는 그 거친 겉볼이 남아 마음껏 먹었으면 하는 바람에 농부들은 보리밭 물결을 보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산과 들판에 실록이 우거져서 푸르게 변한 이때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추맥과 중맥인데, 추맥은 가을 추자 보리맥자지요. 가을에 씨를 뿌렸다가 이듬해 초여름에 거두어들이는 보리, 이를 이제 가을의 벼처럼 익는다고 해서 추맥이라고 그렇습니다. 중맥은 대죽자 보리맥자지요. 봄철의 그 누런 대나무를 가리키는 말로 죽추라고도 합니다. 소만 때가 되면 모든 사냐가 푸르지만은 대나무는 새롭게 탄생하는 그 죽순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오직 대나무만 푸른 빛을 잃고 누렇게 변했는데, 이 죽순의 영양을 다 주었기 때문에 마치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어린 자식을 정성 들여서 키우는 그 어미의 모습을 본 듯합니다. 이 죽순은 비타민 B가 풍부하고 단백질이 많아서 유익한 아주 식재료였습니다. 다만 생으로 먹으면 결석이 생길 그 위험이 있어서 쌀뜨물에다 삶아가지고 조리해서 먹었습니다. 소만때가 이 절정으로 죽순을 따다가 살짝 데쳐서 찬물에 담가서 독한 맛을 제거한 후에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더할 나위 없는 그 계절의 별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만 전후에는 더워지는 날씨에 힘든 노동으로 입맛을 일으키 십상인데, 이때 그 파릇파릇하게 싹이 오르는 쓴바귀는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는 보약이 되었던 것이고, 또 냉이국도 늦봄이나 초여름에 많이 먹는데 이 말후가 되면은 보리가 익기 시작하므로 밀과 함께 여름철 주식을 대표했던 곡식입니다. 이파와 소만 무렵에 행했던 풍속으로는 봉숭아 물들이기가 있는데, 이 동국 세시기에 보면은 계집애들과 어린애들이 봉숭아를 따다가 백반에 섞어 짓지어서 손톱에 물을 들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봉숭아 꽃이 피면은 꽃과 잎을 섞어서 찧은 다음에 백반과 소금을 넣어서 이것을 손톱에 얹고 호박잎, 피마자잎 또는 헝겊으로 감아가지고 붉은 물을 들이죠, 손톱에. 이 풍속은 붉은색이 사악함을 물리친다는 데서 유래했던 것입니다. 이 붉은색 물이 첫눈이 내릴 때까지 손톱에 이 봉숭아 물이 남아있으면 첫사랑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밖에 풋보리를 몰래 베어가지고 그슬려서 밤이슬을 마친 다음 먹으면은 병이 없어진다고 여겼습니다. 한편 이 24절기를 살펴보면은 소서와 대서, 소설과 대설, 소한과 대한처럼 크고 작은 절기의 이름이 짝을 이루고 있죠. 근데 유독 소만만 짝이 되는 소만이 있으면 대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만이라는 절기가 없어요. 그 까닭은 소만이라는 글자 그대로 작은 만족이라는 뜻입니다. 즉 소만은 24절기 가운데 8째 절기로 만자에는 그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자라서 가득 찬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귀와 공명을 얻어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 것을 대만이라고 한다면 그저 겉보리 한 대빵만 얻어서 오늘 하루 가족들과 굶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서민의 삶은 소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형편은 늘 소만일지라도 마음만은 항상 대만이기를 빌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절기의 이름에도 선인들의 지혜가 묻어나는데 굳이 대만이라는 절기가 없는 이유를 살핀다면 인간의 욕심이란 한이 없어서
어느 정도를 채워야 대만이 되는지 가늠하기 어렵고, 또한 사람마다 대만의 정도가 다 다르므로 절기의 이름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